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3호 제3면 기사입니다. 2022년 장애인이날 기념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설 경기도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센터 이하 상담센터 센터장 김기호는 4월 27일 1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2022년 장애인의 날 기념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직접 정치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발제자로 참여한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이 장애인 복지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향점을 제시했다. 2022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향후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 정도에 따른 획일화된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기조 발제로 4.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공감대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의 제도적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장애운동과 현실 정치의 연계, 역량 강화를 통해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서원대학교 미래대학 사회복지학 오봉욱 교수는 유형별 장애인 당사자 단체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예산 마련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 발제를 토대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위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 권태익 지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박재용 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 권태익 지회장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힘들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박재용 지회장은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낭비성 예산 집행과 장애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보 제공 서비스가 부실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를 통한 효율성 있는 장애인 정책 실현을 이루며 장애인들의 욕구 해소를 위한 소통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김기호 센터장은 늦었지만 앞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치 활동에 참여해 장애인이 비장애인이랑 똑같이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잘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꾸준하게 노력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2년 경기도 장애인권위 공호기관 제1회 시민인권학교 성료. 경기도 장애인권위 공호기관 관장 송남영 이하 경기공호기관 의 경기도민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2022년 제1회 시민인권학교 다양한 문화로 만나는 인권 2사회에 걸쳐 지난 4월 21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4회기 소규모 대면 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시민인권학교는 평소 인권을 접할 기회가 적은 시민부터 복지 종사자까지 쉽게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평소 익숙한 매체인 음악과 드라마, 영화를 소재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시민인권학교는 3월 10일 19시 인권과 음악 1, 서정민갑 대중음악 의견가, 3월 24일 19시 인권과 음악 2, 서정민갑 대중음악 의견가, 4월 14일 16시 드라마와 영화로 보는 인권 1, 김형수 장애학생 지원 네트워크 총장, 4월 21일 16시 드라마와 영화로 보는 인권 2, 김형수 장애학생 지원 네트워크 총장, 강연을 통해 인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시민인권학교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장애를 삶의 일부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는 7월과 8월에도 장애인 학대 차별 예방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2022년 제2회 시민인권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에는 불편한 미술관의 저자인 김태권 선생님이 미술로 보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8월에는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의 저자인 이태숙 선생님이 동화로 보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 지원. 경기도는 취업의지가 높은 장애인,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된 5개 기관,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 안산시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 남양주시지회 이천시지회, 미디어 영상 실버 아카데미에서 추진 중이며 기관별 자체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약 20명씩을 선발한다. 접수는 각 교육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장애인, 만 5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온라인 마케터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창업교육 및 실전 판매 지원 교육으로 온라인 쇼핑몰 상품 등록과 관리 방법, 판매 방법,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해 알려준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의 상품 판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솔루션,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대량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온라인 마케터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도 신설해 온라인 마케터의 판매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심화 과정은 경기도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 지원 사업 1기, 2017년, 물결표 사인 4기, 2020년, 수료생 중 희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1명의 교육생 중 80.3%, 57명, 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1인당 평균 월 182만 원의 상품 판매 매출을 올렸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온라인 마케터 교육 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계층이 온라인 마케터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정보기획 담당관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 지원 사업 담당자, 지역번호 031-8008-2913에게 문의하면 된다.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지원 위해 신탁재산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중이나 한정된 후견기간, 후견 범위, 전문성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요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 대비한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익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과 신탁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구성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탁기관, 국민연금공단, 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아울러 지원기관, 비영리법인 등에서는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욕구, 필요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 20개월, 까지. 접수 방법 등 세부 안내 사항은 지원기관 선정이 확정되는 5월 중에 국민연금공단과 지원기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이해 돕는 희망드림 재능후원단, 서포터즈, 2기 모집.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원장 직무대리 김한호, 은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기기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22년 중앙보조기기센터 희망드림 재능후원단,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 기구 장비로서 보조기기법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재활원은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보조기기 정책 홍보의 하나로 중앙보조기기센터 희망드림 재능후원단, 서포터즈, 2기, 이하 재능후원단을 진행한다. 재능후원단 지원 대상은 홍보 활동에 열정적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4월 27일, 수부터 5월 6일, 금까지 10일간이며 지원 방법은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 www.net.co.kr 공지사항에서 재능후원단 지원 양식 작성 후 이메일 jjm020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활동 기간은 5월 16일 월부터 10월 14일 금까지 약 5개월이다. 재능후원단은 홍보기자단과 릴레이 캠페인단 부문으로 운영된다. 첫째, 홍보기자단 부문은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사업을 홍보하고 보조기기 정보 제공용 온라인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며 관련 기사를 작성한다. 둘째, 릴레이 캠페인단 부문은 보조기기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릴레이 캠페인 또는 보조기기 인식 제고, 보조기기 레고 활용에 관한 릴레이 캠페인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활동한다. 재능후원단에게는 위촉장, 기념선물, 소정의 활동비 등이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국립재활원장상 시상과 함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김한호 원장 직무대리는 미래 세대가 보조기기를 쉽게 이해하고 보조기기 사용을 통해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보조기기센터 재능후원단 2기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